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긴 시간입니다. 5월 1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고등법원에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 고등법원은 더 이상 사실관계 조사할 여지도 없고 형량만 결정하고 선고를 하면 되는 아주 단기간에 고등법원 판결도 내려지게 돼 있고 5월 15일 고등법원이 1차 기일을 정해가지고 이재명 피고인에게 송달을 계속 기피하는데 아마도 오늘 아침 현재까지는 그 기일 통지서가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5월 1일 이후 오늘 아침 5월 7일까지 민주당과 이재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떤 폭압적인 말과 행동과 입법 폭탄을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뉴스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동조한 10명의 대법관도 동시에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윤 전 대통령과 결탁된 사법 구태타라는 말까지 하고 있고 욕설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여기에 제가 인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이렇게 개돼지 수준으로 폄훼하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돼가 본회의에 곧 상정할 태세에 있고 그 법안이 첫째, 둘째로는 형사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에는 그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그 형사사건의 재판을 중단한다고 하는 형사사법부 개정안 이 두 개가 지금 발의해서 통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통과시키면 이 현재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를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으니까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즉각 이 법을 통과시키면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이걸 공포하게 되면 이 법은 발효가 된다. 그러면 그들의 목적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 처벌조항 없애버리니까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 계류 중에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개정된 것으로 임기 중에는 나머지 사건의 재판도 중단된다. 이제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 외에도 민형배 의원, 광주 출신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민형배 의원이 대법관 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없는, 예를 들면 법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법관 중에 최소 3분의 1 이상은 그런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으로 채워야 된다. 3분의 1까지라는 말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니까 이걸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전원을 비법조인으로 임명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까지 현재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행동은 광란이고 입법 폭주고 국회 내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들 전부 헌법에 다 위반되는 것이니까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당선돼가 공포한다 하더라도 이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인데 아차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장악하게 돼. 지금 공석인 두 재판관을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자기 사람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도 장악하게 되면 지금 이런 일련의 법률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기각되게 된. 그러면 이재명 천지가 되고 민주당 천지가 되고 이것은 곧 무법 천지가 되고 입법 구태타에 의해서 국회를 장악한 자가 행정부도 장악하게 돼.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사법부도 완전 장악하게 돼. 헌법재판소도 장악하게 돼. 검찰청은 폐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이재명 일당 민주당 그 꼭지에 이재명이 이 온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1933년에 정권을 잡은 히틀러가 그 독일 의회에서 수권법을 만들어 가지고 총통이 원하는 모든 것은 총통령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권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12년에 걸친 독재를 펴다가 결국 멸망, 자살한 사건을 연상시키는 이런 일들이 G7 국가에 등극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주권은,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는 그 헌법의 명백한 정신을 완전히 말살하고 헌법 8조의 정당의 민주적 절차, 정당의 조직 목적은 민주적에 의하고 모든 절차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헌법 46조에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또 헌법의 법관에 관한 조항에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하는 이 모든 조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헌법재판소도 모든 것은 이재명을 위하여 이재명에게 봉사하는 그에게 복종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국민은 지금 잠잠합니다. 속으로는 들끓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국민은 잠잠합니다. 만일 4.19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 4.19 때 부정선거가 아니고 집권 자유당에 의해서 이런 입법 폭주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선거와 관계없이 이미 다른 4.19가 벌써 일어나도 일어날 일인데 나라는 조용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그렇게 광화문에서 목소리 높여 외쳤는데도 4월 4일 파면 결정이 나니까 그대로 수그러 들고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위원장은 이 결과에 승복한다고 그랬어요.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인정되니까 지금 벌리고 있는 이 상황하고 대비해 봤을 때 그래,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 상황을 용인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곁들여 공직선거법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난 이재명에 대한 그 판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처벌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공직 출마 자격이 제한됐던 그 많은 사람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 이재명의 이번 이 2차 공직법 사건은 그 범죄 사실이 이런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제 느낌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악질적이라는 걸 유권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가장 악질적이다. 1차 공직선거법 권순일에서 무죄 판결받은 그것보다도 몇 배로,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으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문기를 모른다. 백영동은 이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형질 변경했다.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알 수밖에 없다. 주관적 인식이다. 그건 다 허위다.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났어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그 김문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깜빡한 분들이 많아요. 모른다. 그 말로 김문길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대장동 사건에 김문기도
이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처장으로 이게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대기에 이재명, 김만배와 더불어 공범 관계, 그 공범 중에도 이게 책임은 훨씬 덜하지요.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 김문기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안다고 해버리면 그가 10여 차례에 걸쳐서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대한 결재를 받아,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재명이 이 사건의 공범임을 인정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의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게. 다른 공직법 선거 사건에 거짓말을 해가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제도 공직선거 위반 사건을 맡은 경험도 있고 가까이서 다 직접 경험해 본 일도 있는데 그 거짓말로 사람이 죽은, 그게 충격을 받아 사람이 죽은 사건은 이재명의 이 사건밖에 없어요. 둘째로 백영동 부지 개발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김인섭이라는 자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그거를 국토교통부의 협박이라고 이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다. 협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말할 수가 없지요. 김인섭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김인섭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김인섭은 시행사로부터 80억을 받고 200억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가 사건이 되가 대법원에까지 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에게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김인섭의 로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따지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이건 점잖은 말입니다. 악질이다. 최고 악질 범죄다. 형법 51조에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 조항이 딱 나와 있어. 4개의 조건이 딱 제시되어 있어. 첫째, 범죄인의, 그러니까 피고인의 성행, 지능, 경력. 둘째로, 범행의 수단, 방법. 셋째로, 피해자와의 관계. 넷째로, 범행 후의 정황.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피고인의 성행, 지능 이런 거는 전과가 있는지를 따져야 돼. 이 사람은 전과 사범이야. 그 다음에 범행의 수단, 그 다음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피해자는 국가와 모든 국민이지요. 범행의 수단에 있어서는 김문기를 죽음으로 몰아라는 거짓말을 했고, 김인섭의 로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어. 그 다음에 범행 후의 정황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계속 모른다. 계속 협박받았다. 전혀 뉘우치질 않아. 범행 후의 정황은 얼마나 뉘우치느냐에 달렸는데 전혀 뉘우치질 않아. 고개를 꽂혀들고 나는 무죄다. 검찰이 조작했다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 일이지만은. 그래. 고등법원에서 형량이 100만 원 이하로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지 않는 한, 고등법원 판사들이 정신 착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제 기준으로는 이 실형이 선고돼야 돼. 실형이 선고돼야 돼. 이걸 민주당의 강경파들 중에 그 법조인들이니까 이걸 꿰뚫어보고,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고 달려들어요. 삭제해버리면 면소 판결을 받게 돼.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민주당의 그 강경파 누구지요? 그것도 다 면소 판결이 되게 돼. 그러면 기왕에 재판받아가 비선거권이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 어찌해야 되느냐? 사면해줘야지요. 그럼 온 나라 온 천지가 이제 선거에는 거짓말이 경쟁작이 되고 말 것이다. 이거 최고 악질인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건을, 이것을 뭉갠다. 절대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수치, 부끄러움, 대한민국의 국격의 상실, 국가 경쟁력의 상실, 그로 인한 동맹 우방국과의 관계의 파탄, 그리고 거기에 인한 대외 무역고의 침하, 그리고 물가고 인플레, 이 엄청난 피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재명을 상대로 경쟁 후보를 생산해내야 할 국민의힘 당은 오늘 아침 지금 11시 30분인데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혼돈 상태에 빠져 있어요. 세 단계를 거쳐서 김문수 후보를 탄생시켰다 한다면 그 후보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당권, 그리고 인사권, 예산권, 일단 그를 중심으로, 그 후보 중심으로 뭉치고, 그래야 그 후보가 공약했던 단일화, 구체적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를 그의 지위에서 그 의지대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도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끌어내려. 여기에 분노한 김문수 후보와 그 측근들이 여기에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 그게 어제 밤중까지 일인데, 오늘 오후 6시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예비 후보에게 요청해가지고 두 사람이 단독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6시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생산되지 않으면 6월 3일 선거 전망은 어둡다. 앞에 말씀드린 저런 몰지각하고 입법 구태타, 사법부 파괴하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나는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한덕수 예비 후보에게 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국의 미래는 절체절명의 순간, 백척간두에 달랑달랑 매달리는 상태다. 어느 쪽이건 사의적생의 각오로 단일화에 응하는 그쪽이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오후 6시를 주목하고자 합니다.